안녕하세요. 오늘은 Clara and the Sun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뤘었어요. 영어 독해의 방법, 네 가지 읽기의 종류, 문맥적 어휘 추론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읽을 책 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갔었는데요. 아직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 위에 영상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은 이번 영상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저희가 사용하게 될 책은 빈티지사에서 만든 책이에요. 영상에 나오는 페이지 수는 이 책을 참고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선은 첫 번째, 미국의 영어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딩 컴프리hension 퀘스천 해설한 후 지난 책에서 나왔던 주요 문장들 독해하는 방법 저랑 같이 볼 거고요. 다음 리딩에 대해서 줄거리 그리고 키포인트들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도 국어 시간이 있듯이 미국 학생들한테도 국어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English class. 어렸을 때부터 English 시간에는 주로 리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단순하게 무언가를 읽기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읽기를 통해서 주제 찾기, 문단 흐름 분석하기, 어휘 추론하기 등등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함께 제공을 하게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죠. 바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토플이나 토익, SAT 등의 시험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12학년 고3 때까지 꾸준히 함으로써 학생들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 올바르게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기르도록 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미국식 영어는 결국 그렇다면 지문이건 작품이건 한 단어씩 뜯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되겠죠. 이러한 비판적 사고력을 동반한 언어 능력을 길러준다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 단순하게 한 단어씩 읽는 게 아닌 언어 능력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러한 훈련들 중에서 특히 어휘 추론, 근거 기반 답변 도출 훈련 등을 함께 이 책을 통해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식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단순 글 읽기가 아니라 그 어떤 시험에 도전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RC 퀘스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한 근거 기반 답변 도출하기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what is an AF and what is it used for? 자, 이 문제는 중요한 거 여러분은 두 파트였어요. 첫 번째, AF란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도 두 가지를 찾을 거예요. 이때 AF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책에 나오는 거 우선 첫 번째, 페이지 3에 나오죠? I lean my face forward 이 부분. 태양을 통해서 힘을 얻는 어떤 기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 우리 페이지 6 보시면은요. 렉스에 대해서 매니저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특정한 아이에게는 렉스가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아, 얘들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친구로 사용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AF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다고 인공지능 친구예요 라고 무작정 답변을 하기보다는 지문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한다라는 거, 이런 의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What is Clara able to read? 자, 여기서 읽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글을 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말로도 감정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read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거는 페이지 10에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때요? 가끔은 슬픔도 보이고 분노도 보여요. 클라라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그녀는 감정을 읽을 수 있다. She can read emotions. 요렇게 들어가셨으면 됩니다. 자, question 3 같은 경우는요. 매니저가 모두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근거는 여기 페이지 7이죠.
Each of us had been promised our turn and each of us longed for it to come. 자, 우리 모두 각자 순서가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게 오기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바로 a chance to sit at the window. 창가에 앉을 기회를 모두들 기다리고 있고 그거를 매니저가 약속을 했었죠. 자, 4번 질문은요. 클라라가 사실 태양보다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있대요. 그게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페이지 8에 나오죠? 자, 사실 나한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See more of the outside and to see it in all its detail. 바깥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4번 질문 근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거 어떻게 보면 trick question이라고 하죠. 조심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이해했느냐, 제대로 봤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답과 오답이 갈리게 되는 경우가 될 텐데요. 자, 우선은 문제는 이랬습니다. AF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니? 가 질문이었어요. 자, 요 힌트 먼저 볼게요. 페이지 6에 나왔죠. 렉스에게 한 아이가 다가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렉스의 손을 싹 잡으려고 팔을 슬쩍 이렇게 스쳐요. 그런데 렉스는 어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뭘 했을 때 커스터머가 스페셜 인트레스트를 보였을 때 매니저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었어. 그냥 웃었어.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답변 쓰셨으면 틀리는 거죠. 여기 주의라고 써 있죠. 문제에서는 고객이 관심을 보였을 때 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쳐다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딴짓했어요. 하셨으면은 틀린 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어딜 보고 가야 되는 거냐? 자, 페이지 10에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은요. 얘들은 가까이 누군가가 왔을 때 중립적인 미소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거는 vulgar하다라고 나오죠. 자, vulgar의 뜻을 이때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는 알 수 있어요? 읽으면서 문맥적 추론하신 분들은 이게 나쁜 거구나라는 건 파악하시면서 아,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거구나까지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걸 정확하게 찾으셨다면 누군가가 쳐다봤을 때의 경우 페이지 10을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답변을 찾는 게 논리적인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RC 문제들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러한 근거 기반 질문 답하기,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지문에만 의존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 이해력 향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한 시험들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 테스트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다? 이러한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주요 문장 독해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석이 아닌 독해하는 방법 집중적으로 책에서 발췌를 해서 확인을 할 텐데요. 특히나 수식어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해석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읽으면 좋을지 예시 보면서 함께 볼 거고요. 병렬 구조가 나타날 경우에 논리력을 활용하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힘든 표현 혹은 어휘의 활용법이 있는 문장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읽다 보면 긴 문장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어떤 글이든 읽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주어를 아까 전에 읽었어요. 세 줄 네 줄이 내려갔는데도 아직 문장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읽다가 그냥 멈춰요. 멈추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 문장 너무 길어서 나 어차피 한 번에 읽어도 이해 못할 거야.'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뭘 하느냐? 인제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만 먼저 뽑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래서 이 문장도 체크를 해 보면요. What I sensed 주어고요. 바로 동사로 넘어가세요. was 되겠죠. That I had
그 뒤에 뭐 찾으면 돼요? 바로 명사 찾으면 되죠? had made Rex bring up. 요렇게까지 들어가요. 그럼 중간에 that day라는 부사라든가 without 전치사 붙어 있는 구 이런 거 싹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싹 지우면 남는 건 요렇게밖에 안 남아요. 어때요? 문장이 굉장히 짧아지죠. 짧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다라는 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선생님 이런 부분 안 읽어도 내용 놓치는 거 없나요? 막상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수식어구 빼고 읽으나 수식어구를 넣고 읽으나 주요 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수식어구 뺀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긴 문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식어구 싹 다 빼고 수식어구가 헷갈리면은 그냥 뭐만 전치사, 명사 다 빼버리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다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수식어구 많은 문장 넘어가 볼게요. 자, 7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조금 전처럼 수식어구 싹 지워보면 얼마나 짧아지는지 볼까요? 굉장히 단순해지죠? 인제 읽기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기억했어. 그리고 확신했어. 그 질문들이 렉스의 마인드에 마음속에 있었었다라는 거를 확신했어. 요런 형태로만 문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 볼까요? 자, 페이지 11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보면 될지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읽어요. 왜? 아직 문장이 긴지 안 긴지 모르잖아요. So if a child looks at you까진 봤어요. 그리고 in부터 그냥 눈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어, 다음 단어. 또 with네? 또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뭘 읽어요? says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정리해요. So if sometimes a child looks at you, says something unpleasant, through 무시할 거고요. Don't think anything.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굉장히 편해지죠. Just remember, a child like that is mostly frustrated. 요런 형태로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at, in, with 요런 구간은 눈으로 그냥 쓱 긁고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병렬 구조 문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병렬 구조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끼리끼리다. 책을 읽을 때도 그래서 병렬을 활용하면 사고가 굉장히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책에서 짧은 예시 두 개, 긴 거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우선은 짧은 거 두 개 먼저 볼게요. 저희 페이지 5에서 하나, 6에서 하나. 여기 5에 보면은 and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6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줄에 and가 보일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맥 추론도 할 거고 내용 파악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볼게요. I'm feeling sick already. 자, 얘가 벌써 이미 아프대요.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뭐예요? And he sagged forward예요. 여기서 내가 이 sagged forward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and로 묶여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어때요? 앞에서 아프다고 했으니까 뭐 아픈갑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그러면서 걔가 앞으로 축 늘어졌어요.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 한들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페이지 6도 볼게요. 자, 매니저가 렉스가 좋은 아이한테는 정말 엄청난 파트너가 될 거예요라고 하면서 in particular, I feel he will encourage a conscientious and studious attitude. 자, in 무시할게요. 아까 배웠으니까. 자, 칭찬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렉스가 a conscientious and studious attitude를 불어넣어 줄 거래요. 둘 다 좋은 거겠지. 그쵸? 단어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좋은 거 두 가지를 얘가 장려하겠구나. 요렇게 판단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사고력을 기르는 게 독해의 포인트다라는 거. 그럼 병렬이 나왔다? 그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엄청나게 긴 병렬 한번 어떻게 읽으면 될지 볼게요. 자, 페이지 8이랑 9 거의 한 바닥, 두 바닥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클라라가 드디어 창가에 앉았고요. 처음에 읽어 내려갈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이 빌딩이 이랬다라는 걸 봤고 하얗다라는 걸 봤고 이것도 봤고 하고 한 두 문장 정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병렬이 느껴질 거예요. 뭐야 얘 지가 보는 거 자꾸 나열하고 있네? 그쵸?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다 안 읽는 거예요. 다시 "아 잠깐만 그럼 보이는 거 뭐냐? 보자. RPO 빌딩, 브릭이네, 화이트네, 페일 옐로네, 또 뭐예요? 드라이버가 보이네, 스티어링 휠이 보이네, 패신저가 있네."
요런 키워드들만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파악할 수 있어요? 클라라가 앉아서 이러한 것들 봤어요. 내용 정리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빨리 읽는 친구들은 저기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빠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긴 문단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 병렬 구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파트 문맥적 어휘 파악이 가능한 표현들 들어가 있는 문장들 체크해 볼게요. 자, 페이지 4에 나오는 문장들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요 세 단어를 내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한 문장 읽고 까먹고 한 문장 읽고 까먹는 건 읽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계속 인지를 하면서 그 흐름 속에 이 내용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들어맞는지를 사고하는 게 올바른 독해입니다. 우리 렉스가 로사랑 클라라한테 햇빛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굳이 창가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인제 얘가 바닥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여기 태양의 패턴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로사한테 글랜스를 줬대요. 모르니까 이렇게 읽어야죠. And 병렬이죠. When she looked back blankly, 내가 글랜스를 줬더니 로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돌아봤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나도 얘 쳐다봤겠죠? and는 뭐다? 끼리끼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로사를 쳐다봤더니 얘도 날 쳐다봤어. blankly? blank는 뭐지? 수식어 꾸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앞으로 두 발자국 나갔고요. and crouched down 뭔지 모르겠어. and reached out both hands to the sun's pattern on the floor. 그리고 아까 렉스가 가리킨 태양 패턴, 바닥에 있는 태양 패턴을 내가 만졌어요. 자,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crouch down 몰랐다고, blankly 몰랐다고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죠? 전체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휘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다음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는 같은 단어인데 맥락이 다른 두 부분에서 활용이 된 걸 가져왔어요. 지금 absorb라는 동사인데요. 페이지 6에서 한 번, 그리고 페이지 10에서 11 넘어가는 장면에서 한 번, 요렇게 두 번 나옵니다. 요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물론 단어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우선 상황상 페이지 6에 나왔던 거는 어머니와 아이가 렉스를 보러 왔다가 인제 그 태양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죠. B2 Third Series, the ones with the solar problems, right? 이 정도로만 가 볼게요. absorption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일단 얘들이 태양열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태양열 관련해서 얘들이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죠. 아래 10에서 11에서도 마찬가지로 창가에서 하루를 끝내고 매니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매니저가 칭찬을 하죠. "클라라, 너 참 대단하다. 너는 알아차리고 병렬 absorb so much 참 많은 걸 absorb 하는구나." 마찬가지 그냥 얘가 뭘 많이 본다, 느낀다라고 칭찬했나 보다. 요렇게만 사실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근데 나 아까도 이 단어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인제 확인을 해 보면 우리 absorb라고 하는 건 흡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태양열을 흡수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개념으로 활용이 된 거고, 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습득한다라고 하죠. 그럴 때도 인제 뭔가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라는 표현 한국어로도 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 tel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흔하게 아는 tell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age를 말한다 혹은 차이를 말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경우가 생길 거예요. 물론 문맥상 이해를 했을 때는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뽑아 봤고요. 이 표현이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요 두 번째 예시 페이지 10 이에요. tell the difference예요. 차이점을 내가 구분하다라는 뜻으로도 tell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참고로 나이를 구분한다. 그다음에 차이를 구분한다. 요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구나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어휘 파악이에요. 페이지 8입니다. 로사가 클라라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클라라,
우리 인제 창문에 가면은 너무 좋은 걸 많이 얻어서 '짧아지지 않겠지 또다시?'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없겠죠? 막상 읽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 short가 '짧아진다.'라는 의미로 쓰인 건 아니다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게 어떻게 쓰인 거지?'라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요. 그냥 인제 우리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아서 나쁜 일은 없겠지? 별일 없겠지?'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 에너지 shortage,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때 shor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용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맥락을 이해하면서 '창문에서 햇빛을 goodness를 많이 받으니까 나쁜 일은 다시는 없겠지.' 요렇게만 파악하셨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올 건데요. 이거는 이제 클라라가 우리의 화자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읽으면서도 헷갈리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요 두 개는 되게 고민 많았었어요. 그래서 고 두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요 그리드라는 표현이에요. 페이지 8에서 인제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두 개의 표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I thought the grid would be fully down." 뭔가 창가에 있는 거고요. "이게 다 내려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인제 요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스위치를 딱 만지니까 그리드가 올라갔어요, 끝까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아주 멋진 빛에 감싸졌어요." 요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그리드가 여러분 원래는 격자무늬라는 뜻이에요. 격자무늬라는 뜻인데 요 부분을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 보면 인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뭔가 창문을 가리고 있는 블라인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려져 있을 때는 밖에가 안 보이고 매니저가 스위치를 들어서 그거를 쭉 올렸더니 인제 햇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리드는 요 아이가 아직 그 블라인드라는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oblong이라고 해서 직사각형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얘가 인제 요 파트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뒤에 읽다 보면 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맞추실 수도 있어요. 네, 혹시나 답답해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맥락에 맞게 한번 살펴볼게요. 창가에 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쵸. They just wanted to take off their sports shoe. 신발을 벗어요. and 그리고 신발을 갖고 뭘 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은 그들의 직사각형을 누르기를 원해요라고 나와요. 마찬가지 아직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사람들이 누르고 있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누르고 있는 직사각형의 무언가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시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일단 첫 번째 휴대폰 아니면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 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파트 2 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쪼끔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아까 전에 그리드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는 어블랑도 마찬가지예요. 모른다 하더라도 난 왜 격자라고 했는데 해석이 안 돼. 아 이 직사각형 뭐야?'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뭔가 새롭게 내가 모르는 뜻을 가진 건가 보지. 그냥 이런 건가 봐. 뭐가 사람들이 누르는 뭔가가 있나 봐. 창문을 가리는 뭔가가 있나 봐. 이 정도로만 체크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제 방금 했던 내용들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우선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사전보다는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는 추론 연습 쪼끔 더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긴 문장은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수식어구 빼고 중요한 틀만 읽어도 상관없다라는 점. 자, 그리고 기왕에 읽을 거 주요 캐릭터들의 성격, 감정, 외형 묘사에 집중을 하면은 내용 이해에 쪼끔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우리 아까 tell이라든가 absorb 같이 새로운 단어 혹은 새로운 쓰임새의 단어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학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 문장 읽고 까먹고 한 문장 읽고 까먹고가 아니라 큰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파트 1 마무리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읽기 편하라고 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이 부분 듣고 싶으지 않으시면은 아래 타임스탬프 참고하셔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라는 창가에서 바깥 세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 조지라는 아이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클라라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다음에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가요. 조지를 기다리던 클라라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쿠팅스 머신이라고 하는 오염을 일으키는 기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사람들도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한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요. 그러나 조지를 기다리고 있던 클라라는 그 아이에게 무덤덤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지가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가게에 도착을 해요. 그렇게 조지는 클라라를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파트 1의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들 5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질문들 오늘 해설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기억으로 풀지 마시고 꼭 페이지 수 체크하면서 어디에서 내가 근거를 찾았는지 사고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단어는 정리해서 더보기란에 제공해 드릴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책을 읽는 동안은 최대한 추론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리딩은 한국식 끊어 읽기, 해석이 아니고 미국식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자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덜 어렵고 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리딩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